어깨 인공관절 수술을 꼭 해야 될까요? 네, 하셔도 됩니다. 이 수술은 다른 수술처럼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정말 마법 같은 수술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부인병원 관절센터 김성준입니다. 한 병원에서 오래 근무하고 또 많은 수술을 하다 보니 다른 병원에서도 수술을 권유받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저한테 물어보시는 많은 질문 중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인공관절 수술을 권유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 부모님이 될 수 있는데 생각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생각하시고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공관절 많이 들으셨죠? 무릎이나 고관절 많이 하고 있는, 그리고 정말 필요한 분들한테는 좋은 수술입니다. 물론 어깨에도 인공관절이 있습니다. 인공관절이 뭘까요? 연골끼리 닳아가지고 뼈끼리 맞닿아서 통증이 심하니 연골을 대체하는 수술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깨 인공관절은 다른 인공관절과는 다릅니다. 어깨 인공관절은 어깨의 힘줄이 파열돼서 오래 방치가 되거나 파열이 너무 심해 팔을 들지 못할 때 수술을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공관절이 힘줄을 대신한다고 의아하시죠? 정확히는 힘줄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힘줄은 기능을 못하게 되었으니 힘줄 대신 밖에 있는 삼각근을 이용해서 팔을 들 수 있게 만드는 수술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힘줄이 파열돼서 윗팔을 잡아주지 못하게 되면 윗팔뼈가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같이 윗팔뼈에 붙어있는 삼각근이 팽팽해져서 힘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팔을 못 들게 되죠. 즉 관절에서 벗어나서 움직이게 되면 연골끼리 맞닿지 않기 때문에 연골이 상하기 시작하고, 연골이 상한 게 관절염이죠. 이런 관절염도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정확히는 회전근개 파열 관절병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어깨 인공관절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어깨와 다르게 이 팔뼈 부분과 날개뼈 관절 부분이 모양이 다르죠. 원래는 팔뼈 위에가 동그래야 되고 관절 부분이 오목해야 되는데 이 두 개가 서로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공관절을 역인공관절 치환술이라고 합니다. 수술을 하게 되면 아까 팔이 위로 가면서 느슨해진 삼각근이 다시 팽팽해지고 그러면서 팔을 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제목에서 이야기했죠. 병원에서 선생님이 어깨에 대해서 인공관절을 권유했다. 그러면 먼저 확인해야 될 거는 엑스레이입니다. 만약 머리가 위로 가지 않았다면 다른 수술 방법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공보다는 자기 힘줄이 당연히 자연스러우니까요. 두 번째는 마취 방법도 물어보십시오. 이런 역인공관절 치환술을 하게 되면 병원마다 다르지만 제가 근무하는 부민병원에서는 저랑 한 8년, 9년 한 팀으로 인한 마취팀이 부분 마취를 진행하게 됩니다. 상완신경총 마취라고 하는 부분 마취인데요. 이 마취를 하고 계시면 당연히 잠은 안 드니까 눈을 뜨고 계시게 되고, 그렇게 되면 불편하시니까 저희가 수면 마취까지 같이 이용해서 수술을 도와드립니다. 한마디로 수면제를 맞고 주무시는 사이에 수술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인공관절 수술은 대부분 연세가 있는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전신 마취를 두려워하거나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술 후 제일 아플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수술이 마치고 난 다음에 마취가 깨면 통증이 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은 수술 후 4시간 이상 동안 마취가 지속돼 가지고 수술 후에 가장 극심한 통증을 모르고 지나가게 도와주십니다. 제가 마음 놓고 수술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것도 서울부민병원의 뛰어난 마취과 교수님들 덕분입니다. 세 번째는 수술 후 고정, 재활, 일상생활에 대해서 물어보셔야 됩니다. 시간은 1시간 정도, 입원은 3에서 5일 정도 합니다. 수술 다음날 소독을 딱 한 번 하고 샤워는 수술 후 이틀부터 가능합니다. 수술 후 고정은 물론 뼈의 단단함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다르지만 2주에서 4주 사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변에서도 많이 찾아주시지만 먼 곳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도 한 집의 아들이라 보호자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수술은 능숙하게 잘하는 병원에서 훌륭한 선생님한테 받고 싶은데 입원은 계속하고 있을 수도 없고 지방으로 내려가자니 거기서 재활이 잘 될까? 수술 후에 도수치료나 다른 재활치료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데 이 수술은 힘줄을 봉합하거나 골절된 뼈를 붙이는 수술이 아니어서 각도 위주, 혼자 하실 수 있는 재활만 필요하지 대부분 도수치료 같은 큰 재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병원 방문은 수술한 날 기준으로 해서 2주, 6주, 그 뒤로는 3달 간격이라 수술 후 사후 관리에 대해서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이렇게 좋은 수술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안 들리는 팔을
마법처럼 울리는 수술이지만 제일 눈에 띄고 불편한 단점은 먼저 팔이 뒤로 잘 안 돌아갑니다. 우리 내회전, 그러니까 팔을 안쪽으로 돌리는 동작이죠. 삼각근이 그쪽 방향으로는 움직임이 없어서 열중셔를 하려고 해도 허리 높이까지밖에 안 올라갑니다. 이게 또 불편한 게 수술한 손으로 반대편 배를 미는 이렇게요. 이런 동작에도 불편함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팔을 약간 아래로 늘려놓는 수술이니까 옷을 탈의해서 거울로 보시게 되면 반대편에 비해서 팔이 약간 아래로 내려가 보입니다. 그리고 많이 물어보시는 게 힘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시는데요. 원래 다치기 이전에 기존에 쓰셨던 만큼만 힘을 쓸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하였다고 해서 더 힘이 세지거나 많이 약해지지는 않습니다. 인공관절의 수명은 15년을 봤을 때 85% 환자분이 만족하고 쓴다고 합니다. 다른 인공관절만큼 결과가 좋고 또 무릎이나 고관절처럼 체중을 계속 부하고 있는 인공관절이 아니어서 사용을 적당히 하시면 충분히 오래 쓰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모든 수술이 그렇지만 이 수술은 정말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마법 같은 수술입니다. 혹시 다니시는 병원에서 어깨를 인공관절을 해야 된다고 본인이나 부모님이 들었다고 하면 오늘 설명드린 내용을 가지고 상담해 보시면 결정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은 어떠셨나요? 서울부민병원 유튜브에서 유익한 건강 이야기 많이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